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새롭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쪽으로 바뀐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다 보니까, 좀 뭔가 바뀌는 계절에 저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쪽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국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예, 미국 시장 계속 강합니다. 예, 거의 뭐, 지금은, 장 초반에는 좀 그랬어요. 분위기가, 일단, 가상화폐 쪽에서 비트코인 빠지고, 이더리움 빠지다 보니까, 조금 좀 분위기 그런데, 라는 쪽에서 금 막 튀고, 은 튀고 하다 보니까, 아유, 위험자산은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장 초반엔 되게 약하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뭐 엔비디아 얘기 나오고 또 예, 애플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좀 주가 분위기는 네, 그냥 가는 거지 뭐 하고 그냥 쑥 하고 달리는 그런 분위기가 또 연출됐습니다. 아우, 시장 참 세네요.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기시 만기일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게 그 높은 비용을 주고라도 아예 다 이월시켜 예, 이런 모습들이 나갔고 지금 9월달 중 하순쯤 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상황 쪽에서 거의 좀 이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시장은 조정이 많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이번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서로 공감대가 맞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가 봐. 그래서 좀 빠르게 달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조정론과는 무색하게 지금 시장은 또 계속 강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분위기 나올 것 같아요. 좀 또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또 당연히 어떤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주춤한 그리고 또 차익 매물은 나올 텐데 그거 아시죠? 네. 그럴 텐데 그래서 주식 팔고 인버스를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자네 왔는가? 이거 또 시작되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욕구는 있어도 많이 왔는데 너무 세게 오르는데 이거 봐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예 지금 추세에 그냥 딱 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나와야 조정이고요. 보여줘야 조정이지. 그거를 이제 조정 나올 때가 됐는데라고 베팅하는 순간, 예, 그들은 돈을 싹 끌고 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그래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 속도도 그렇고 많이 빠르다고 생각드는데, 네, 그냥 예, 편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주식을 하는 보유하는 입장 쪽에서 좀 편하게 보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요. 예, 일단 또 나온 내용들 미국 시장에 나온 매크로 지표 좀 살펴보게 되면 달러가 원래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 스티브 미란이니까 성이 스미란 선생님. 네. 미란 선생님이 딱 발언하자마자 달러가 쫙 꺾이더라고요.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97이 또 이탈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금리까지 빠지나 금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0.2% 버팁니다. 4.15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일단은 버텨서 아마 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알겠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연준 위원들도 알겠어.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금리 뭐 올해 2번 내리겠어? 라고 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쪽에서 반영되는 수치가 또 금리로도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거 쪽에서 또 불안감이 또 정부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죠, 슬슬. 그래서 요거는 또 조금 좀, 9월 말까지죠? 예, 그래서, 변화가 나올 때, 항상 지금까지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서 걱정만 했다가 주가는 반대로 간 경험이 있어서 너무 일단 그렇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일단, 예, 체크해보자. 이런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또 환율은, 예, 1,400원대 근처 갔다가 환율은 그냥 그거 같아요. 1,400원과 1,38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또 이 밑으로도 안 내려갑니다. 또 달러가 약세로 가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환전을 하실 거면은 예, 1,380원도 일단 고려해야 될 수치가 아닌가. 근데 환율로 보게 되면 원화가 우리 경제 괜찮고 수출 잘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1,400원대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좀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고 하게 되면 원화 강세가 지금 잘 안 나와요.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서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환전한다 그러면은 좀 비싸게 환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어서 그것도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지금 약한 모습들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쪽의 영향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근데 아직까지 뭐 오래 걸릴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의 빌미를 좀 찾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만약에 올라가면서 쫓아가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죠. 뭐 이게 조정받을 때가 또 어디 보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한번 좀 자리 한번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금 2%, 은 3%, 유가는 뭐 거의 약보합대 정도로 끝났는데, 예, 이것도 폭등입니다. 예, 지금 분위기는 잠깐만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달러 약세나 금리도 또 하락하게 되면 어차피 가치는 우리 같은 또 이제 고정된 자산 쪽으로 더 넘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계속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강조드렸듯이 금도 물론 좋은데 지금은 계속 또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약간 좀 대체 수단 쪽이죠. 안전자 수단 쪽으로 좀 뭐랄까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조합은 가상화폐도 있고 이런 전통적인 또 안전자산도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달러가 약해질 걸 대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뭐 8, 예, 개인적으로는 요거 한 8, 이쪽 한 2, 뭐 7대 3 이런 식으로라도 통화를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좀 대응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또 야간 선물도 또 난리네요. 우리라고 쉴 수 있겠느냐? 한 0.58%, 그러니까 약 한 0.5%면은 355, 예, 그러니까 일단 3,470, 80대 이 정도쯤에서 또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강하겠네. 미국의 힘입어서 땡큐 미국, 그러면서 우리도 달리겠네 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한국도 그거죠. 지금 이평선 여기서 지지하면서 뭐 이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약간 좀 떠서 단기 이평하고도 이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조만간 좀 단기 조정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비슷한 자리긴 한데 그래도 한국은 좀 약간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오늘은 좀 이격을 벌릴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선물입니다. 특히 선물. 최근 들어서 요 상태로 들어왔었을 때 선물이 좀 매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고 아니네. 괜히 선물 매도했다가 좀 재미없을 것 같네. 그래서 매수를 다시 전환되면서 딱 또 전환될 수 있는 3,500이 얼마 안 남았어요. 3,500. 예. 3,300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3,400 들어가고 3,500 들어오고, 야, 예, 지수는 빨라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어차피 그렇겠죠. 삼성전자와 그 친구들 또 이쪽에 또 계속 부각을 받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도 요즘은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아서 그렇지 솔직히 상승률로 보세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승자는 뒤에서 웃고 있는데 다들 뭐 삼성전자 내가 했지 그랬지 요즘 바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런 현상인 것 같고, 이런 쪽에서 결국에는 반도체와 친구들 그런 쪽인데 시장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쪽만 너무 달리다 보면은 또 계속 이쪽만 보고 있는데 나 저거 올라가는 거 저거 이제 더 이상 못 사겠다,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다른 섹터나 흐름들도 좀 봐볼까 라는 쪽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잠깐만 조선 여기까지 빌린 거 좀 소외된 거 좀 그렇지 않아? 아니면 또 방산주도 뭐 좀 올라왔고 전력기기 힘이 없는데 이거 오픈 AI랑 또 엔비디아랑 손잡는 데에 그럼 데이터 센터 또 커질 텐데 이거 너무 빠진 거, 너무 소외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변화들도 바뀌어지겠죠. 게다가 또 요즘은 바이오죠. 바이오도 한 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지금 어제는 보니까 알테오젠 세론인 것 같은데 이게 세론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또 매수가 들어간다든가, 약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외계인들이 매도한 금액 가지고도 예탁 금액이 꽉 차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다변화된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이만큼 비중을 갖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른 쪽에 집중해서 딱 괜찮다, 빵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만이 해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쪽을 좀 어느 정도 편입시켜 놓고 나머지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또 이제 마음이
투자 심리적인 쪽으로 좀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한 섹터는 이쪽이다. 그러면 주도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보지 마세요. 이쪽도 어느 정도 좀 두고, 지금이라도? 라고 생각하게 되면, 맞습니다. 전 지금이라도, 포모 안 나오면 지금이라도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좀 덜 오른 또 소부장들이 찾아간다든가, 근데 이건 좀 발품을 팔아야겠죠? 그렇다든가, 안 되겠다 그러면, 아시죠? 이거 뭐 신한증권 건데,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가게 되면 AI 쪽에서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전공정 ETF, 후공정 ETF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거기다가 AI 소부장 이런 식으로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 저거 그냥 맞춰서 요만큼 사서 이번에는 그냥 ETF로 따라가야지 뭐 이렇게라도 한번 해놓고 나머지를 또 신경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반도체 하지만 솔직히 이거 반도체 하반기에 이렇게 주도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물론 삼성전자 해제 속출하는 마당 쪽에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런 시점 쪽에서 갑자기 확 또 분위기가 바뀌면서 시장에서 와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막 목소리를 낼 때가 그럴 때가 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와 이젠 팔아야 돼 우와 하고 또 얘기하고 빠질 때도 또 금방 빠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보게 되면 어떤 얘기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염두를 하고 항상 생각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또 모건 스탠리가 울면서 반성했던 겨울은 오긴 오는데 따뜻한 겨울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삐 소리 같은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냥 즐겨보면서 지금은 그냥 가는 이 정당화되는 관점들을 좀 챙겨보자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질 때는 예고도 안 하고 빠집니다. 이거는 꼭 염두를 하고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분위기 맞추고 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막 몰린다고 하더라도 또 보세요. 빠질 때는 예고도 없이 그냥 언제 그랬는지 주르륵 빠지는 게 또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감안하고 흐름들을 보자. 이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러셀 2000도 강했고 필라델피아 지수 1.5% 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같고 또 금리나 관련된 쪽에서는 장 초반에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의견들이 나뉩니다.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관련된 쪽에서 좀 약간 걱정하면서 신중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좀 많았는데 하지만 스티브 미란 선생님이 딱 바라보면서 고용 얘기 딱 꺼내기 시작하면서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125pp. 야, 그러면 100bp. 와, 이거 뭐예요? 오늘 그러면 올해 거의 150bp 인하하는 거죠? 그럼 비컷 3번, 이 정도까지. 이번에 25bp 했으니까 한 번은 50bp, 75bp. 이거 뭐죠? 너무 공격적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는, 일단은 그의 생각이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내용들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렇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요즘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많이 부는 게 그거 같아요. 지금 미국의 투자 방식을 욜로라고 하는데, 욜로 와서 투자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욜로라고 하면서, 나만을 위한 투자, 이거를 많이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몫을 하는 거는 저희 한국 서학개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요즘 개인 투자들이 잘하는 거, 제로데이 옵션, 당일 해결하겠다. 그리고 밈 주식, 레버리지 투자,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러 홈앤 프라포티스,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46% 폭등했다고 하고, 모기지 산업의 쇼피파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내에 350배 성장할 것이다. 야, 여기도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하네요. 저희의 배터리 아저씨처럼, 뭐, 리딩하는 이런 아저씨들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또, 지난달에, 7월달에 오픈도어가 100배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 밈을 탄생시키는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요? 에릭 잭슨, 에잭 선생님. 요 분은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에릭 선생님은 눈여겨볼게요. 또 얘기하면서 내가 찍었다. 주가 쫙 폭등. 근데 나중에 이런 분들이 또 결말이 안 좋은 게 미리 사놓고 뭐 이렇게 했을 또 이제 증권업법 위반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명사를 타면 돈 벌어야죠. 돈을 또 어떻게 벌었느냐 한쪽에 대해서도 좀 씁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주가는 또 그런 쪽에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언제든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야 지금 나 못 쫓아가는데 시장 못 쫓아가는데 지금이라도 아니면 또 지금 단기간에 지수를 좀 극복하고 나도 계좌 좀 끌어올리겠다고 욕심이 인간의 욕심 딱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봤냐 바람이 다시 예, 욕심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팡팡 들어오는 이런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게 과연 뭐 자본주의 역사에서 욕심과 버블은 또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저희는 버블을 이용은 하되 욕심이 너무 커져서 버블이 욕심을 잡아먹고 나를 잡아먹어서 계좌까지 마구 흔들 정도까지 가면은 안 된다가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종목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정도까지 보면은 막 주가 올라가는 거 보다 보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홀려서 있는 거 팔고 저거 사야 돼 사고 하다 보면 나오는 현상이죠. 네, 다시 한번 그거는 욕심과 허상이 만들어내는 나의 결과다라는 쪽 보시고 이럴 때마다 네, 법정 스님의 유튜브 한번 보시면서 마음을 다스려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욕심에 대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희가 좀 체크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방송 그렇습니다. 평화 인류의 평화와 사랑을 거기까지 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3.9% 급등했습니다. 네, 오픈 AI와 협력한다고 얘기를 했고 최소 10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이렇게 될 때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오라클도 지금 바쁘다 그러고 여기저기 다 짓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전력은 누가 담당할까 이런 쪽들 전력 설비는 괜찮니 뭐 이런 구조들 계속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확장되는 구조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퓨팅 부족 시대 수십억의 GPU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엔비디아는 우리 거 팔려고 당연히 이런 거 이렇게 딱 던지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또 메모리는 이거 다 누가 할 텐데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수혜를 이제 받는다 이런 관점들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브로드컴은 엔비디아가 하면 요즘에 브로드컴이 못 가더라고요. AMD는 약간 연동 브로드컴은 에이직 쪽에서 약간 좀 반대로 가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다시 강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모멘텀 그러니까 요거는 끝나고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얘기 나와도 주가는 이리 올랐잖아 라고 해석하는지 첫 번째 주가 이미 올라 있는데 라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올랐어도 앞으로 더 강력한 시그널 그리고 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실적 발표 뒤에 더 세지겠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주춤하다가 더 강한 각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야겠죠.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또 한국의 반도체의 또 흐름들은 이번 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체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도 장비주들 폭등입니다. 어플라이드 모터리얼 5%대 램리서치 4%대 폭등입니다. 이쪽도 그래서 정말 상승하는 모습들이고 AI 칩 테스트가 즉 후공정 쪽들이나 그리고 또 TSMC에 협업을 한다 테러다인 이런 것들 강하고 뭐 코어 이버 레비우스 이것들 좀 다 AI 또 관련된 서버 쪽들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죠. 이런 쪽들 다 강하다. 다 그냥 AI 인프라. 우리도 AI 인프라 쪽들이 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주도는 안 되다 보면 근데 아쉬운 건 두산 이런 것들 이스페타스는 고점이긴 하지만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GNC 에너지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또 그리고 직접 또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간다고 이번에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강했습니다. 말 다 했죠. 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올랐다 지수가 빠지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런 쪽에서 $500로 5%가 조정했다 뭐 이런 쪽들 나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 뭐 리비안 루시드 다 오랜만에 전기차 회사들 강하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의 모습들이고 앨범알은 빠졌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애플 4.3% 브라보
저는 이제 애플 쪽에서 애플 관련주라고 좀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데 이런 거 가야 될 것 같다는 쪽에서 고민하다가 샀는데 안 가고 정체를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야라고 하는데 어제 고맙게도 애플이 턴하면서 저 종목들이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 예, 브라보. 좀 살려주세요. 애플도 가고 예, 애플 관련주라고 하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IT 부품주를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지만 네, 이거는 준비를 잘하는 회사다. 안쪽에서 분위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나머지는 의외로 약했습니다. 애플만 강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좀 다 약했네요. 왜냐면 이게 H1 비자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10만 달러입니다. 1000달러였던 게 10만 달러 100배가 올랐 1000만, 10만 예, 100배가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수수료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부담할게, 비용들은 부담 이런 쪽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 200명이 인도에서 들어온대요. 예, 아주 IT 똑똑하신 분들. 근데 10만 달러면 이게 이거 10만 달러면은 저희 1억 4천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억 지금 환율로 보게 되면 200명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거기서 200, 한번 300억 정도 될 텐데 이걸 갑자기 정부가 부담하려고 이게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 잘 나갈 때 이런 거 가지고도 수수료를 좀 올려서 정부 재정에 좀 기여를 좀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갑자기 당하고 약간 좀 미국 정부가 강도 예 양아치 예 이렇게 좀 일진 이렇게 바뀐 마당 쪽에서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뒤에 미국이 잘 쓰는 게 무력이라고 하는 군대를 자꾸 보이면서 이제 전쟁부로 바뀐 이런 이름들 국방부가 아니고 전쟁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시카고나 뭐 이런 쪽에 시카고, LA 이런 쪽에 군대를 투입해서 막 불법 이민자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심정은 좀 그렇죠. 예,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막 그 총 들고 거기다가 찝차 와서 예, 군용 장비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걸 보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할까? 하는 생각 들면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미국까지 걱정해야 되는 예, 주식하면서 미국까지 걱정하고 있고 미국까지 다 갔다 와본 느낌이고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팔런티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은 또 급등, 예, 또 연관된 델, 폭스 이런 쪽들은 다 강한 모습들이서 오라클은 이제 틱톡 거래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너 돈 많이 벌었잖아 이번에 한번 좀 회전 시켜야지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변화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변화는 거 없고 양자 컴퓨터 밀리다가 예, 또다시 개인 투자 매수에 들어오다 보니까 쭉 다시 올랐네요. 예,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하지만 좀 피곤합니다. 뭐 리게팅 이런 거는 좀 피곤한 거 보니까 이쪽은 차익 매물 좀 이겨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간에 2배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비트코인은 일단 차익 실현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다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죠. 오클로 강했는데 오클로가 강했는데 뉴스케일은 빠진다. 네. 지금 저희 언론에서는 안 다루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SMR보다 미국은 MMR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큰데 지금 시장에서는 자꾸 SMR 쪽을 더 챙기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먼저고 더 강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에너지 업체들도 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밈 효과에 따라서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들은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런 걸로 돈 벌었어. 어디 내놓고 좀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막 또 기대감을 키우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갑자기 급등했네요. 예, 그래서 뭐 10% 20%씩 막 급등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도 강력한 지원을 할 것이다. 한쪽들. 왜냐면 브라질과 대척되는 상황이라고 되는 것 같아요. 브라질 너 보고 있니? 예, 우리말 안 들으니까 너는 고관세 빠! 그리고 봐라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지원도 한다. 우리말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쪽에 대한 약간의 당근과 채찍 쪽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가는 점들도 좀 특이한 미국의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르헨티나는 신났죠. 지금 가뜩이나 페소와 지금 급락해서 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제 또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플러스 에너지 13% 올라갔네요. 그래서
배터리 저장 장치 공급한다는 쪽들로 보는데 블룸에너지가 약간 좀 주춤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블룸에너지가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나머지 쪽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오늘 솔라이치, 선런 이런 거 봤을 때 또 아침부터 시작은 태양광 쪽들도 부각을 살짝 받지 않나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그거 한번 볼까요? 한화 솔루션 한번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솔루션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네, 아이고 예,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예, 이런 쪽에서 어디로 갈까? 저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신이시여라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그렇다고 또 요 지지권 이탈 안 했어요. 오늘 좀 들어와서 한번 좀 탄력 받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이고 또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거 있죠. 작지만 강한 회사 신성 ENG 이것도 쭉 올라왔어요. 반도체 예, 지금 장비 쪽 클린룸 쪽 당발자하고 있고 태양광까지 같이 붙어 있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혹시나 이런 것들 한번 쫙 달리게 되면 2,000원대 근처까지 쭉 달렸다가 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눈여겨봐야겠죠? 또 이런 쪽들로 보면서 네, 또 오늘은 오랜만에 움직인 섹터 이런 것들 좀 관심은 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예, 베세라 60% 제가 한 40%대까지 본 것 같은데 결국은 60%대 급등 예, 화이자는 별로 안 올라가고 이러면서 시장 반응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되면 MBX 바이오사이언스 100% 상승 뭐 이런 거 막 속출하네요. 결과에 따라서. 근데 절대 부러워하지 않으시는 게 저거 잘못되게 되면 아시잖아요. 네, 하루에도 예, 확 꺾입니다. 그래서 지금 XBI 보게 되면 딱 그러네요. 지금 갔다 왔다 이러면서 지금 요 이평선 안쪽에서 계속 위쪽 시도를 하고 있다. 안쪽에서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다. 안쪽으로 국내 바이오주도 오늘 계속 기회가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눈길이 가는 회사가 있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유한양이 네, 이제 막 턴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중요한 자리 쪽에서는 계속 턴하긴 하는데 그냥 단타치라면 얘기만 했었어요. 그런 쪽으로 나와서 야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턴하게 되면 좀 늦었지만 예, 이거는 넥스트레이드로 보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예, KLX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네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 턴해서 좀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예, 지난번에 나도 지금 병용요법 쪽으로 뭔가 큰 거 보여줄 거 있는데 왜 나만 예, 이번에 에스모에서 10월 17일부터 열리는 에스모 쪽에서 지금 아마 가장 벼르고 있는 쪽들이 이거 같아요. 유한양행 같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병용요법 관련된 쪽에서 아마 기대감을 좀 키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조 다 알테오젠 보고 나머지도 좋은데 성과 냈는데 못 갔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눈길을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또 계속 확인을 좀 해야겠다 예,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뭐 사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거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타임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그나마 잘 되는 것 같아요. 타임폴리오 바이오액티브 요거 그냥 따라가기 제일 좋더라고요. 눌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들어갔다가 다시 쭉 들어오고 그래서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액티브다 보니까 핫한 종목 좋은 종목으로 알아서 바꿔주더라고요. 물론 예, 수수료는 조금 비쌉니다. 액티브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 맞춰서 그냥 끌고 가긴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복잡하다게 되면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액티브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예, 준철이 형이 제일 잘 하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뉴스 한번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일단 요거는 통화사업부는 이제 우리가 던진 겁니다. 미국이 니네가 투자 받고 싶으면 이거 해줘라. 근데 미국은 좀 나량을 넣고 근데 거기 그 사이에 일본은 미국하고 거의 완전한 타결이 됐습니다. 관세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로 우리는 아직 그가 양국에 이제 사인하고 서면으로 사인까지 할 걸로 이제 거의 서면으로 마치면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25%막 여기 나오고 있는데 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 같은 경우 무관세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딱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미칠 변화가 좀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특히 이제 히토류 같은 거 이런 것도 무관세로 갔다 이런 것들도 보면서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이 필요한 거는 막상 미국이 히토류 같은 경우도 미국이 네오디뮴 관련된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전 세계에서 7%할 정도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자기네 필요하다 보니까 무관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문의도 분명히 이거 통과되면서 무관세나 혜택을 받을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도 빨리. 근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필요한 쪽으로 무관세 되는 쪽으로까지도 만약에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쪽의 섹터들은 갑자기 쫙 달리겠죠. 그것도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중국판 스타게이트. 네, 이제 난립니다. 텐센트 데이터 센터가 와 이렇게 생겼네요. 좀 처음 봤어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다 일본은 이제 일본이 소프트뱅크가 참여하면서 미국이 이제 오라클, 오픈 AI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데이터 센터 들어가고 중동까지 또 확대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도 만만치 않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금 오늘 중국의 AI 자본 지출액은 980억 달러. 미국은 뭐 5천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큼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게 자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다 이쪽으로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국가 패권이죠. AI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몸소 느끼고 여전히 뭐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 규모구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 돌변한 모건 스탠리가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털고 있던 분이 그렇게 털고 있던 쪽에서 뷰가 업황이 바뀌었으면 뷰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여전히 고수하든가 나 자존심 버리고 자존심 지키면서 그냥 고수 버리면서 그냥 그냥 지금이 맞아 따라가느냐 이런 쪽의 차이였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사과는 사과 그냥 잘못 봤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군데 모건스턴인데 뭐 잘못 볼 수도 있지 어딜 이러면서 그냥 다시 AI 슈퍼석 그냥 그렇습니다. 2027년까지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아마 가장 비관적으로 보던 사람이 낙관으로 돌변했어요. 이게 좋은 시그널일까 아닐까도 고민 좀 해봐야겠죠. 그냥 너마저도 변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다. 목표가 41만원. 하이닉스가 탑픽이 아닌데도 가장 많이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96,000원. 탑픽이라고 하는데 요만큼 올렸어요. 10%, 14% 올렸어요.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 이것도 보면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부정적으로 보는 종목도 없는 거고 영원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도 없는 거고 그게 시장과 많이 오르면 긍정적으로 봤다도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다가도 너무 많이 빠져있다 그러면 강력 메리트가 있다 보면 이제는 좋게 봅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이게 뭐 명과 그러니까 흑백 이런 거로 딱 논리로 갖춰서 맞추는 거는 증권 시장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런 걸 더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저는 아이폰 이런 것들 또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보다 18이 더 역할을 더 크게 하기 때문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OLED 이쪽에서는 한국이 할 일이 더 많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또 주도를 할 것 같다.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를 하면서 D&D 파마텍이 메세라한테 지금 기술 이전 중에 두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D&D 파마텍이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거겠죠. 원조 맛집이 있는데 나도 좀 누가 사가면 안 되나?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비만 치료제는 다른 거 다 뭐 그런데 저는 선호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D&D 파마텍 좋아합니다. 한미약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 이쪽이 가장 그래요. 이번에도 메세라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근손실 방지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화이자가 지난번에 경구용 쪽으로 비만 치료제 막 좀 임상 실험하다가 실패했어요. 안 되겠다. 그냥 인수해버리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손실 방지. 오히려 근을 약 먹으면 체중도 빠지고 그러니까 지방이 근육으로 가요. 근육량이 증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미약품. 이런 거는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잘 한번 또 대응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거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그냥 제가 반도체가 별로 없을 겁니다. 반도체가 너무 강해서 그 빼고 나머지는 뭐 없을까라고 찾아보는 이런 수급들도 있기 때문에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시장이 강하겠죠. 오늘도 그런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것보다 이런 장을 즐기세요. 이런 장을
하물며 강한 장이다 보니까 단타도 좀 쳐보시고, 평소에 단타를 내가 언제 쳐봐? 그러면서 단타도 쳐보시고, 1박 2일짜리 매매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좀 다양하게 매매를 해서 그냥 결국은 계좌를 좀 늘려놔야죠. 이럴 때 키워놓은 계좌가 나중에 또 어려울 때는 또 얼마나 또 막 쭉쭉쭉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미리미리 키워놔야죠. 이런 걸 좀 잘 이용하자.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7시 반 또 파워시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